자, 먼저요. 오늘 새벽에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정경심 교수의 이후에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어제 밤새 열렸습니다. 동시에 열렸는데 자정을 넘어서 이제 구속영장 발부되니까 정 교수를 응원하는 시민들은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오열하기도 했답니다. 조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코앞에서 정경심 교수의 구속 촉구 집회를 연 500여 명의 보수단체 회원들. 정경심 구속! 조국 구속! 자정을 넘겨 정 교수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사법 정의가 세워졌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반면 4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정 교수 응원 긴급 촛불 집회를 개최한 진보 진영 시민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정 교수의 무사기한을 염원하던 천여 명의 시민들은 대형 화면에 뜬 속보를 보고선 울거나 소리를 지르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여성이 쓰러져 구급차로 이송됐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대법원을 거쳐 서울중앙지법까지 700여 미터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집회를 주최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구속이 곧 유죄는 아니라면서 오는 토요일 또 다른 촛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네, 이 얘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구속은 됐습니다만 그 전에 영장 심사도 상당히 오래 걸렸죠. 이 사건이 시작된 건 8월 말이죠.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한 게 8월 말이니까 58일 만에 이제 이루어진 일인데요. 네. 어저께 이제 영장 심사를 했는데 이제 정 교수 측과 그 변호인 측은 11개의 혐의가 있거든요. 11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이 적합하지 않다.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고 이제 호소를 했고요. 검찰은 이에 반해서 그렇게 구속이 못할 만큼 건강 상태가 심각한 건 아니다. 네. 그리고 11개 혐의가 모두 소명됐다. 이렇게 이제 팽팽하게 다퉜습니다. 네. 무려 오전 11시부터 6시간 50분 동안 진행이 됐고요. 또 영장 전담 판사도 6시간 넘게 심사숙고한 끝에 결국은 영장이 발부가 된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그 CG 좀 잠깐 보여주세요. 네. 그 CG에서 요거 하나만 수정할게요. 구속영장은 검찰은 청구라고 좀 고쳐주세요. 신청 말고 구속영장을 검찰이 11개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어제 7시간 가까이 영장심사 끝에 오늘 자정 12시 한 18분쯤 됐나요? 자정 넘겨서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 언론들 또 신문에 보면은 그 정 교수 관련해서 김기혁 아나운서 네. 눈에 뭐가 있어요. 그런 사실이 좀 나왔는데 그게 뭐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안대입니다. 이제 오전에 정경심 교수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오후에는 안대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아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자 변호인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죄송하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 정경심 교수의 건강에 대한 논란이 일자 또 변호인단이 이거에 대해서 또 해명한 게 있는데요. 네. 6살 때 사고로 이제 오른쪽 눈이 실명을 한 상태다. 그래요? 예. 뇌 기능과 시신경 장애 문제로 인해서 조사를 할 때 이 검사와 눈을 마주치기도 힘들고 또 심각한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네. 하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네. 사실은 손정혜 변호사님,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는 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검찰이 별 문제는 없다라는 주장을 또 폈었죠. 건강상의 이유로 MRI라든가 각종의 CT 자료를 요청을 했고 변호사 측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검찰에서는 이 건강 상태를 검토해 보니 구속이나 재판을 받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의 상태가 위중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청구를 하게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제 영장실질 담당 판사님께서도 아마 관련된 진단서나 건강 관련 서류를 봤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건강상의 위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에 앞서서는 일단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이었는데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봤습니다. 네. 8월 27일이었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해서 거의 58일, 2달 가까이, 그러니까 그래요? 8월, 9월, 10월 저희가 조국 장관 일가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데 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수사의 정당성이 확보됐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조국 전 장관은 언제 소환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건데 네. 소환 조사는 불가피한 시점에 이르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번 영장 발부로요, 오윤성 교수님, 그동안 뭐 몸 아픈 사람까지 저렇게 막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냐, 뭐 과잉 수사 아니야 이런 말도 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법원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네. 일단 이제 구속이 결정이 됨으로써 지금까지 과잉 수사였다라고 하는 그것이 일단은 이제 그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좀 매듭지어질까요? 네, 그런 게?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까지 그 정부 여당에서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불만을 그 표시해 왔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는 이 검찰에서는 상당히 그 이 수사에 있어서의 자신감을 또 이게 내쳐 보여 왔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핵심적인 것이 네. 이 구속에 있어서 이게 사실은 뭐 간단하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증거 인멸 우려나 또는 그 증거 조작이 그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것인데 그런 것을 아마 이제 이번에 법원에서 인정을 한 것 같고요. 아하. 그다음에 이제 그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난 뒤에 그 사모펀드와 관련되는 그 운영 보고서를 그 허위로 작성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연관을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어떤 그 법원이 고려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정경심 교수 가혹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치맛바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머니들은 아이들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어합니다. 상도 받게 해주고 싶고 뭐 했고 네. 그다음에 뭐 아내라면 내조를 위해서로 집안 자산 불리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그냥 교수가 아니라 조국 전 뭐 실장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네. 아내였기 때문에 이런 거 가는 거기 때문에 가혹 수사라는 건 당하는 입장에서 업체 가혹했겠지만 우리 국민들이나 검찰을 볼 때는 제대로 된 공정한 잣대 공정 사회를 주장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그걸 아마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정유라 학생 때문에 유방암 수술을 했던 교수조차도 그때 뭐 들어갔었고 뭐 임산부도 죄를 지으면 구속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였느냐 뭐 이거 이전에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그럴까요? 해서 예.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것이 이제 입시 비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가 입시 비리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한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떨어지는 그 사람의 인생은 다시 복구가 안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국민적인 정서까지를 감안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혐의가 11개다 보니까요. 많은 게 얽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재판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지금 영장이 인신 구속된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수사가 계속 되는 거겠죠. 그런데 손정희 변호사님, 사실 어제 뉴스파이터 시간에도 이 정경심 교수에 관련 영장심사 관련 키워드 중에 저희가 뽑은 게 있는데 뭐냐면 송경호 대 송경호다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 발부를 한 배경 까닭 혹시 있을까요? 어제 6시간 동안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가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건은 30분, 1시간에 끝나는 일이 훨씬 더 그래요? 많거든요. 그에 비해서 6시간이나 공방을 벌였다라는 것은 정경심 교수 피의자 측에서도 할 말은 참 많았다. 그리고 법원에서 심사숙고했고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쟁점도 방대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네. 사활을 걸고 피의자 측에서 주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은 영장에 기재된 사실은 왜곡되어 있다라는 게 정경심 교수 측의 주장이었고요. 가장되어 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24일 밤 12시, 그러니까 자정이 넘은 시간에 송경호 부장판사께서 이제 결정을 내렸죠.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이 된다. 이 부분이 사실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은 불가피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또 증거인멸과 관련된 혐의도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라고 이제 법원에선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이인철 변호사님, 한간에서는 이제 그 정경심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 뭐 아직까지 발견 못했잖아요. 검찰이 확보 못했는데
이게 상당히 영장 발부에도 결정타됐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이 노트북, 사라진 노트북이 결정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하. 사실 이 원칙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뭐 예전에는 구속 수사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뭐 아주 큰 뭐 중범죄거나 뭐 이렇게 도망 다니는 사람 아니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구속은 나중에 판결 받고 법정 구속을 하면 돼요. 근데 증거 인멸일 경우에는 이 사람을 구속을 안 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증거를 인멸하겠죠. 근데 정교수 측에서는 이 노트북 자신이 일하던 그 곳에서 이 PC를 빼앗다는 거예요. 자기 노트북 가방인가 봐요. 사진까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교수 측과 변호인 측에서 조금 이 논리가 궁색해지는 거죠. 이렇게 증거 인멸의 혐의가 있으니까 만약에 구속이 안 되면은 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법원은 이게 우려돼서 부득이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닌가. 네. 만약에 이렇게 증거 인멸을 하지 않고 충실하게 수사에 임했으면은 불구속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뭐 이게 아마 결정적인 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관심은 오윤성 교수님 오늘 많은 언론들이요. 이제 검찰의 칼끝이 조국 전 장관을 향한다, 속도를 낸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뭐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정경심 교수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구분응선을 넘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래요? 네. 그동안에 이 정 교수에 대해서 구속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불구속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뭐 정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조 전 장관에 대한 그 수사는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수순이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 이미 정 교수도 구속이 된 상태에서 또 이제 그 조국 그 교수 같은 경우도 이제 장관직을 내려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프리미엄도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그 정무적인 판단도 이제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인 신문에 소환하니까. 그렇죠. 검찰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그 조 전 장관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수사를 또 소환 수사를 갖다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그 지금 정 교수가 이번에 그 제시된 그 11개 혐의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지금 그 조국 교수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검찰은 판단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컨대 입시 비리와 연관해가지고 네. 서울대 법대 그 교수로 재직을 할 때 그 공익인권센터에서 그 인턴 확인서를 위조를 해가지고 딸의 입시에 활용을 했다라고 네. 하는 그런 그 혐의를 지금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검찰에서는 이 정 교수와 이 모든 가족이 사회적인 지위와 인맥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 허위 스펙을 쌓고 이를 입시에 이용을 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가지고 증거 인멸을 하는데도 조국 그 교수가 같이 이렇게 그 동참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컨대 그 도와줬던 그 김모 씨가 자택에서 만났을 때 그 자산관리인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이 하드 디스크를 교체하러 갔는데 뭐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공범 관계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제 조국 교수가 그 있을 당시에 네. 직접 투자를 금지를 하고 있는 그 공직자 그 윤리법을 위반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정 교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모펀드 투자 관련 내용을 네. 이 부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도 묵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러니까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고 있을 것으로 지금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김기혁 아나운서,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은 뭐예요? 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정보를 모른다는 거예요. 뭐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투자 정보 같은 거를 제공받지 못했고 나는 알지 못했다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해명을 했었고. 네. 그런데 뭐 이에 대해서 의심하는 목소리들은 계속해서 나왔었죠. 아, 그래요? 예. 뭐 천문학적인 재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물론 어느 정도 재산이 있지만 그 중에서 또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돈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또 반응이 나오고 있고 네. 또 어쨌든 이제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조 전 장관의 이거 사모펀드 투자 관련해서 이런 수사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조국 전 장관이 언제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것이냐. 네, 지금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열흘인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니까 20일쯤 될 것 같은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
어머니도 소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죠. 이 어머니가 이 조국 전 장관이 일가가 운동한 웅동학원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사장입니다. 아하. 근데 그 웅동학원의 그 학교인 웅동중학교에서 교사를 채용하는데 네. 교사를 채용하다 보면 이제 사립학교니까 이제 시험을 볼 거 아닙니까? 네. 그 시험 문제를 혹시 유출한 거 아니냐. 돈은 2억 원 정도 넘게 받고 유출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또 허위 소송이 있어요. 이 학원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사 대금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허위 소송도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 이사장이 조국 전 장관 어머니의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요. 큰 산을 하나 넘었지만 아직 여러 개의 산이 남아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이 수사 어떻게 올라갈지 뉴스파이터도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